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보는 예술 명상 인터뷰 다시 삶. 안녕하십니까? 다시 삶의 안내자 이정훈입니다. 이곳은 양주의 배꼽이라 불리는 독바위입니다. 일제와 전쟁으로 인해 바위에 반을 잃고도 여전히 웅장한 바위 앞에 서게 되니까요. 삶의 의지를 되새겨보는 것 같습니다. 나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를 이렇게 결말 짓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내 존재의 이유, 내 삶의 이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김민정 관상 테이너와 함께 죽음을 이기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저 관상 테이너로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사실 좀 생소한데 네네. 관상가라는 개념하고 네네. 테이너가 붙으면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하고요. 아, 네. 또 이렇게 독특한 네. 직업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을 텐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 관상가는 이제 말하자면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떤 기륭화복을 보는 게 이제 직업인데요. 관상을 통해서 제가 그 방송이라든지 또는 강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이제 관상이라는 직업을 매개체로 해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방송국에서 이제 이렇게 닉네임으로 관상 테이너다 이렇게 이제 좀 붙여주게 돼서 관상을 계기로 한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연히 저희 어머님이 사업이 망해갈 즈음에 어떤 이제 소문을 듣고 고관 대작들만 상담한다는 어떤 관상가 선생님께 상담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관상 선생님께서 저를 딱 보시자마자 저 아이를 관상가로 키우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원래는 학창 시절에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부님 댁에 이렇게 엄마 따라서 몇 번 갔는데 고등학교 때 막 TV에서나 볼 수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사부님한테 정말 속에 있는 남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근데 어차피 작가가 되면 누군가를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관상가가 되면 인터뷰가 따로 필요 없겠다 해서 이제 겁없이 고등학교 때 한번 배워보겠다고 해서 아주 혹독하게 굉장히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준비할 때 저는 이 관상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20살 때부터 상담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을 이미 가지고 계셨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학예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PD 입장이 돼서 애들을 다 진두지휘하면서 너는 이 역할을 하고 너는 이 역할을 해. 너는 춤을 추고 너는 노래를 불러. 뭐 막 이런 걸 시켜주고 제가 학예회를 다 이렇게 진행하고 그랬었어요. 사람들의 인생을 상담을 하고 네. 깊이 나누다 보면 네.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힐링도 얻고 네네. 또 치유와 변화되는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기억나는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났던 어떤 손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 손님을 상담한 지 한 15년 정도 지났을 즈음에 뵙게 됐던 손님인데, 그 손님을 접하면서 제가 인생에 삶을 산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되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미리국을 하셨던 이렇게 조선족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분께서 그 한국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렇게 족발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만 누군가가 한국인 중에 좀 보증이 제대로 된 분이
보증을 서주면 추방을 안 당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 족발집에 자주 오시던 손님이 자기가 보증을 서주겠다. 그래갖고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추방을 안 당하고 이제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됐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분이 되게 자주 오시던 분인데 안 오시더래요. 근데 친구분이 오셔서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래서 이분이 병문안 차 갔는데 가족들이 다 너무 바빠서 이분 간호를 제대로 못 해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며칠 가서 이렇게 간호를 하다가 이분이 15년을 이분 병간호를 하셨더라고요. 15년이요? 예, 35인가 가서 그분 병간호를 시작해서 51살인가 됐을까? 15년, 16년을 그분 간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그 돈벌이는 안 했냐 그랬더니 돈벌이는 하시지 않았대요. 그분이 상태가 너무 위중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한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한국에서 있지 못하게 됐을 때 자기하고 어떤 연고도 없고 그런데 자기라는 사람을 믿고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냥 생각도 필요 없이 그냥 몸이 그렇게 움직여서 있었는데 그렇게 간호를 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어보니 자기가 15년을 그분을 간호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또 그런 상황이 돼도 자기는 그분을 그렇게 모실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후회가 없어서 너무 좋대요.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갚을 수 있었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동안에 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와서 저는 뭐 언제 부자가 되나요? 뭐 저는 언제 더 큰 사람이 되나요? 이런 걸 묻는다면 이제 그분은 이제 15년이라는 그 사회와 그 일로서 경력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진로를 상담하러 오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 관상을 보는데 제가 15년 동안 상담하면서 본 적 없는 정말 뭐 보살? 부처?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이 벌고 뭐 성공을 하고 이런 관상이 좋은 게 아니라 관상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관상이 심상이 좋은 게 가장 좋은 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던 적이 있고 저런 게 좋은 관상이구나. 우리가 얼굴을 잘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고 꾸미는 게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구나. 그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관상하면 네, 좀 편견이 있어서 네. 운명은 정해지는 것, 얼굴은 네, 타고나니까. 네, 선생님 어떤가요? 그럼 운명이라는 것은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얼굴은 고착화돼 있고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얼굴은 늘 변해요.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무엇을 통해서 변하냐? 나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변해요. 예,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관상가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의 인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받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관상은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약간의 성형이라든지 약간의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상을 온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보완은 할 수가 있죠. 예. 남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외면적인 네. 어떤 변화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심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제가 관상은 잘 모르겠지만 네. 처음 선생님 뵀을 때 네. 인상은 정말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들었는데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네. 양 자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네. 그 아이들을 네. 돌보신 지가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양자녀, 양딸을 뭐 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운명처럼 한 8년 전에 어떤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무에타이랑 킥복싱 국가대표 챔피언이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굉장히 우울감이 심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이 가정 폭력이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 목 뒤에도 톱 자국이 있고요. 배에 칼 자국도 있거든요. 예, 아버지의 그런 학대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냥 정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저 그 가정 폭력에서 내가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물어봤고, 당연히 이제 저하고 있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이 아이를 어느새 돌이켜보니까 8년을 제가 데리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가 거의 정신병 수준? 그러니까 정신과도 뭐 갔었고, 기도원에도 있었고, 뭐 막 경찰도 막 한 7명 때려 눕히고, 애가 맨날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이 아이의 정말 묵어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했어요. 근데 정말 상담을 저는 하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끝나면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새벽 한 4시, 5시까지 얘기를 해요. 그거를 한 8개월 정도? 예, 계속 들어만 줬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들어주다가 이제 8개월 지나면서부터 나의 생각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가야 할 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정말 그냥 하나씩 하나씩 툭툭 이렇게 던졌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이종격투기랑, 예, 이종격투기하고 이제 입식, 그, 복싱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운동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제 데뷔전을 얼마 전에 치렀거든요. 그때는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항상 그 아이한테 이야기해요. 그 아이는 저한테 너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챔피언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나는 너가 챔피언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냥 너는 내 아들인 자체만으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꼭 챔피언이 되려 하지 말아라. 하지만 너가 챔피언이 돼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더 바랄 건 없겠지만, 그게 인생이 꼭 목표일 필요는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예. 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마음은?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제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정말 저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은 아들은 필요가 없고 오로지 딸, 저만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저희 엄마가 항상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가 뭐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냥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게 아마 잠재돼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제가 생일 때 되고 그러면, 엄마 나 생일 파티 해도 돼? 그럼 해. 나 친구 10명 이상 모아도 돼? 그러면 엄마가 반 친구 애들 다 불러. 그래서 반 친구 애들 다 불러서 파티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 아이들 다 케어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한 번도 왜 그러냐고 뭐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커서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베풀 줄도 알게 네. 되셨다는 네. 부분이고, 또 선생님 관상 트레이너라는 직업과 어울리면서 네.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나서 사회에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엄청 많이 줘요. 예,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너네도 많은 사람한테 베풀고 나누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주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올해 코로나 네. 이후에 네. 사람들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문의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음. 어떤 상담 요청이 많은지 좀 궁금하고요. 음. 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힐링해 주고 계신지 음.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좋은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IMF 때도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도 또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선생님, 저 내일 살아 있습니까? 제 관상에서 제가 내일 살아 있을 관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오늘 잘못된 어떤 걸 해보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땐 저는 좀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너무 잘 살아 계신다고. 그리고 이게 진짜 오래 가지 않는다고.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듯이 언젠가는 다 지나가잖아요,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힘들고 그런 그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 오시면 전 30년 동안을 상담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손님들의 사례가 너무 많아요. 책 한 뭐 100권은 될 정도로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힘든 사람들의 그 삶에 그런 사연들이 너무 많고 또 저 또한 또 많이 이렇게 겪었던 일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줘요. 그러면 나가실 때는 선생님 전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나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갈 때 손님들이 아 정말 사는 게 힘들구나 하고 느끼는 게 손님들이 나가실 때 꼭 현관 앞에서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애들이고 상관없이 선생님 저 좀 꼭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엄청 꽉 안아드리죠. 그러면 안에서는 터뜨리지 못했던 눈물을 현관에서 제가 안아드리면 막 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게 좀 많은 어떤 사연들, 그게 제가 이제 만들어낸 사연이 아니고 다 직접 경험한 거고 직접 들었던 거고 만났던 손님들의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본인의 힘든 것과 이렇게 대비하면서 많이 용기를 좀 얻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질문지 없는 질문입니다만 네,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네. 관상 테이너로서 또 한 번 살아보고 싶으신지 아니면 그럼요. 아 그러신가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늘 뭐 한 번, 두 번, 100번 태어나도 관상 테이너로만 살고 싶어요. 예. 그만큼 정말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변화되는 모습, 네. 치유되는 모습 이런 네. 거 보면서 네.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선생님. 제가 들으면서 제가 감동하고 울컥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에서 남 얘기 들어주는 게 제일 짜증난대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짜증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 새벽에 오는 전화는 항상 받아요. 왜냐면 정말 2시, 3시, 4시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거는 굉장히 뭔가 힘들 때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전화는 1년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지가 않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시구나. 네. 전화가 오면 특히나 뭐 자살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럼요. 예. 뭐 언니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로 위로를 하기도 하고 통화상으로 위로가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미친 듯이 또 달려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그 어려웠던 고비들을 다 넘기고 지금은 다 너무 또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힘들고 자기가 그 정도까지 생각했었던 걸 잊지 않고 저한테 되게 감사해하고 그럴 때 진짜 보람되죠. 예.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다가 보면 네. 힘들 때가 꼭 있잖아요. 네. 우리는
내가 힘들 때만 음. 생각하는데 음,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네, 힘들어하는 사람이 날 찾아왔을 때 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음. 팁을 좀 주시면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한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좀 대하면 좋을지 선생님만의 좀 뭐하고 있다면. 저는 억지로 위로하진 않아요. 억지로 위로하진 않고, 이 사람들이 울고 싶으면 몇 시간이고 다 울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또 웃고 싶으면 몇 시간이고 그 웃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또 용기 내서 저를 찾아오긴 했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할 땐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근데 삥삥 돌려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빙 둘러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마음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게 만들죠. 음. 기다려주는 것 네. 제일 중요하고 네. 그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네. 참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현대 사람들. 그냥 빨리 뭔가 위로해주고 싶고 빨리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네. 제 지인이 그 암에 걸린 이제 네. 진단을 받은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가가지고 그냥 어깨를 치면서 야, 그 다 나을 거야. 별거 아니야. 이랬다가 네네. 의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 친구가 그 친구는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몰라주고 가볍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비단 그 친구의 실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그런 말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은 정말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야만 상처를 입고 아픈 게 아니라 말로써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거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말하는 법, 그리고 제대로 들어주는 법을 연습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네. 상처를 받았어요. 네. 많은 현대인은 상처를 받잖아요. 네. 네. 근데 어디 털어낼 것도 없고 음. 이 상처를 음. 꾹 담아놓고 살아가는데 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고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상처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저는 SNS를 하는데 SNS를 남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그 하루하루 기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전체 보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SNS에 이제 제가 그날 있었던 어떤 일이라든가 내가 그날 느꼈던 거라든가 이런 걸 또 이렇게 쭉 글로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선생님은 SNS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포스팅이 매일 올라온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일기처럼 매일 쓰는데 그 잠깐 한 10분? 그 정도 10분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그날 하루를 정리를 하다 보면 사실 조금 전에 내가 화가 났거나 누구한테 너무 섭섭했거나 이런 것들이 쓰면서 좀 정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남한테 말 못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또는 내가 그렇게 가슴으로 꾹 안으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그걸 그렇게 각인을 하면 그렇게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걸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상처를 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또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의 그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그 나만의 어떤 일기장을 만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에 대한 오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내거든요. 예. 상처에 빠져 있지 말고 네. 그 상처를 좀 바라보고 네. 기록해보고 기록해보고.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정리하다 보면 막상 적을 게 없어요. 예. 지금 오늘이 저희가 이제 웰 엔딩 페스티벌 네. 차원에서 또 네. 인터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관상 테이너로서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사를 보셨을 텐데요. 네. 네.
선생님에게 삶과 죽음은 무엇인지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는 삶이나 죽음이나 어차피 그 의미는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 있다는 건 내가 이 육신을 쓰는 것일 뿐, 사실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 영혼의 진짜 자유? 좀 그 육신을 벗어난 어떤 영혼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상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음에 대해서 엄청 이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 삶에 연연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내 삶에 후회가 많을수록 연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는 저희 남편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죽게 되는 어느 날도 오늘과 다르지 않은 날일 텐데, 그렇다면 이 오늘을 정말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삶이 되듯이 나의 삶이 언젠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 길목이 될 텐데, 그 죽음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여정, 또 다른 소풍, 뭐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살아요. 네. 역시 죽음에 대한 생각, 평소에 생각하고 계셔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그 말씀과 자세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한국 장례식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아무리 호상이어도 약간 좀 슬퍼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남편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 전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죽으면 클럽 하나 빌려서 정말 파티처럼 재밌게, 그리고 내가 알았던 모든 사람 다 불러서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는 그냥 저의 그 삶이 뭔가 한이 있거나 뭔가 아쉬움이 많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 아니면 그 죽음의 순간이 너무 뭔가 고통스러웠거나 그러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족이나 지인들이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죽음에도 한을 남기지 않고 그냥 내가 정말 이 세상 기쁘게 정말 잘 왔다 간다 하는 그런 의미로 좀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우리 전통 장례에 보면 네네. 그 예전에 영화 축제도 있었지만 네네. 한바탕 놀고 네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네. 떠들썩하게 이렇게 네네. 보냈던 문화가 네. 있었죠.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파티같이 네네.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인생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게 파티같이 행복하지만은 않으니까 거기에 또 슬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한도 있고 그런 거긴 한데, 그냥 사람들이 이 삶을 대하는 하루하루를, 좀 그런 마음으로, 또 누군가가 또 떠나 보내줄 때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먼 미래, 아직은 더 오래 사셔야 되니까 네네. 먼 미래에 선생님께서 떠나실 즈음에 네네. 아마 제자들도 많이 있을 네. 것이고 네. 따르든 또 그리워할 사람들이 네, 많을 네. 것 같아요. 네. 떠나기 직접 마지막 순간에 네네. 내가 한마디를 남기고 간다면 어떤 말씀을 남겨주시고 싶으세요? 잘 놀다 간다. 최고. 예, 예, 정말. 너무 멋진 말씀이고요. 네. 벌써 선생님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네네. 공식 질문인데 네. 잘 살다가 음. 죽는다는 거, 웰 엔딩이란 네. 어떤 것일지 묻습니다. 웰 엔딩이란, 저는 후회 없는 삶이 웰 엔딩일 것 같아요. 예. 그러려면 내가 죽음에 임박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땐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 그 죽음이라는 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삶들을 잘 쌓아가는 게 저는 웰 엔딩의 의미가 아닐까. 보통 우리가 나 행복해야지, 나 더 잘 살아야지 라고 하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저 한치 멀리 미래에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시청자분들이 선생님 보면서 이 자체로 행복한 사람, 네. 이 자체로 잘 사는 사람들을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아마 네. 이분들이 많은 에너지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아서 네네. 아쉬웠고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좀 초청 한번 해주시고. 네네. 꼭 다 한번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뭔가 의미 있게 되새길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불행했지만 그 불행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시 인빅터스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보는 예술 명상 인터뷰 다시 삶.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